자,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용질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물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물에다가 포도당을 녹였느냐 또는 설탕을 녹였느냐 또는 뭐 요소 이런 것들을 녹였느냐 이 용질의 종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 자, 용질 속에 녹아있는 용액 속에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수에만 의존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용액 속에 녹아있는 알갱이, 용질의 알갱이가 몇 개 녹아있느냐 이거 가지고 모든 게 다 결정되는 상황을 이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불러. 자, 음. 그러면 용액의 총괄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 증기압 내림,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음.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자, 요 네 가지만 배우면은 용액의 성질은 끝나. 예. 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용액의 총괄성은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는 전혀 관계없더라. 대신에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알갱이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변하는 모든 용액의 성질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불러. 자, 그럼 첫 번째로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야. 자,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 네. 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용액의 증기압 내림이야.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완전히 똑같은 밀폐된 상자에다가 자, 네. 비커에다가 자, 하나는 물을 붓어요. 요거는 물. 그 다음에 옆쪽에는 설탕물을 넣었다고 보자. 자, 네. 그리고 온도를 똑같이 유지를 했어. 자, 뭐 여기도 20도씨, 여기도 20도씨라고 해보자. 자, 밀폐된 상자 안에 저렇게 물하고 설탕물을 넣어놨거든? 어떤 네. 일이 발생할까? 어, 증발. 그렇지, 증발이 일어나. 네. 근데 계속 증발할까? 어, 계속 증발은 안 되지. 만약에 음. 저게 열려 있다면 네. 완전히 다 증발할 때까지 줄어들겠지. 네. 근데 저게 밀폐돼 있다 그랬으니까 네. 증발이 일어나다가 멈춰요. 자, 네. 그러면 아, 이 쌤, 물에서는 잠시만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 옆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얘기 좀 어, 하고. 어. 잠시만요. 엄마, 엄마, 너무 시끄러워. 나안 들리겠어. 네, 쌤.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 계속하면 자, 물이든 설탕물이든 증발이 일어나는데 자, 물은 이만큼 줄어들고 멈춰요. 이만큼 줄어들고 멈춰. 근데
설탕물은 요만큼 줄어들고 멈춰. 되게 조금 줄어들고 멈췄지? 자, 그랬을 때 이 속에 수증기가 꽉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최대로 채워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날아가려는 증발 속도를 A라고 해보자.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수증기가 들어오는 응축 속도를 B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날아가려고 하는 게 있다고. 요게 C.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려는 게 D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이 속에 수증기는, 자, 물하고 설탕물 중에 누가 더 많이 있니? 수증기가. 물. 물이 훨씬 더 많지. 왜냐면 줄어든 양이 많으니까 수증기를 더 많이 만들어졌잖아. 네. 자, 그랬을 때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A 속도하고 B의 속도가 같고 여기서도 C의 속도하고 D의 속도가 같은 거거든. 그런데 예. 봐봐.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들어가는 속도도 많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거기 봐봐. 지금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설탕물이 훨씬 적잖아. 네. 맞네? 네. 자, 요거를 이렇게 표면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요 표면에서는 전부 요 안에 뭐만 있냐면 물 분자만 있어, 이렇게. 자, 물 분자가 어느 것이든 다 날아갈 수가 있지. 근데 요 표면을 보면은 요게 설탕, 그 다음에 물 분자도 있고 설탕도 있고 물 분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표면에서 날아갈 수 있는 물 분자 수가 훨씬 줄어들죠. 네.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이 순수한 용매 증기압보다 낮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잖아. 음. 자, 용매 증기압보다 낮아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녹아있는 용질 입자가 음. 표면에서 물의 증발을 방해하죠. 네. 그래, 용매의 증발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증기가 더 적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험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밀폐된 시험관에 자, 한쪽에는 물,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물 이렇게 넣어놨어. 자, 온도는 똑같이 유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칸막이가 없지, 시훈아, 이 경우에는. 음.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방치를 했어. 음. 어떻게 될까? 오랜 시간 방치되면은 정말.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 모두 증발할 때까지 설탕물은 늘어나요. 늘어나다 멈춘다야. 그러니까 결국은 물의 증발 속도가 더 빠르잖아, 설탕물보다. 네. 그러면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물에서 날아가는 게 더 많아. 근데 또 그 네. 날아간 놈이 설탕물 속으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설탕물은 늘어나고 물은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자, 이런 결과가 생겨. 근데 쌤, 근데 증발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빠르다고 하지 않았어? 들어오는데 잘 봐봐.
요 안에 수증기가 쭉 있는데, 네, 자, 여기에서는 잘 봐봐. 여기에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네, 여기서도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 예, 근데 얘가 만드는 수증기 양보다 여기 수증기가 훨씬 많지. 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얘는 계속 증가하겠지, 이렇게. 네, 근데 얘는 또 요 속도하고 요 속도가 같기 위해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증발이 계속 일어나, 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런 실험을 또 했다고 보자. 자, 요거는 5% 소금물이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얘는 10% 소금물이라고 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결과는? 10% 소금물이 더 늘고 5% 소금물이 계속 줄고 그래, 언제까지? 그 5% 소금물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지. 네? 자, 언제까지 증발이 일어나냐면, 자, 5% 소금물은 점점점 물이 증발해서 줄어들면 어때? 농도는 점점 진해지지. 아, 네, 10%짜리는 물이 들어가면 점점점 묽어지지. 네, 그러다가 두 농도가 같아지면은 딱 멈추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소금물 농도가 네, 같아질 때까지 네, 5% 소금물은 줄어들고 10% 소금물은 늘어나다가 멈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농도가 딱 같아졌을 때 얘네들이 만드는 수증기의 양만큼이 이 내부에 채워지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알겠죠? 음,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증기압 내림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배워야 돼. 자, 음, 보자. 자, 첫 번째 용질이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경우는 음, 자, 용액의 증기압은 순용매 증기압에 곱하기 음. 용매의 몰 분율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거는 순용매 증기압에 증기압 내림을 빼줘도 돼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증기압 내림은 네, 또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구하면 되겠지. 순용매 증기압에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야. 자, 우리 기체에서도 몰 분율 배웠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냐? 기억나냐? 몰 분율이요? 몰 분율이 뭐였어? 몰 분율이 이것만 알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그냥 풀어대면 되거든. 음, 자, 몰 분율은 뭐야? 봐봐, 앞에 거 안 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체 몰수분의 성분 소금, 몰수예요. 네, 그러면 전체 몰수는
용매 몰수에다가 용질 몰수를 더한 다음에 성분 몰수가 되는 거지. 자, 성분이 만약에 용매가 되면은 용매 몰분율이 되고 네. 성분 몰수가 용질의 몰수면은 용질의 몰분율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예 하나 들어줄 테니까 봐봐.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물 168g에 네. 포도당 1몰을 녹인 수용액의 20도씨에서 증기압은 얼마냐? 이렇게 단 2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300ml의 Hg이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 문제를 네. 풀어보자 말이야. 네. 굉장히 간단하거든. 자, 물의 몰수는 자, 시훈아,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분자량분의 질량이거든. 네. 그러면 얼마냐? 이거 9몰이지? 네. 맞아요? 아이고. 아, 이거 잘못했다. 네. 162g이야, 여기. 아, 자, 네. 요게 162다. 네. 자, 그러면 9몰이야. 네. 그리고 포도당 몰수는 1몰이죠. 1몰을 녹였다 그랬잖아. 맞아?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자, 선생님이 구하는 걸 그대로 봐봐. 증기압 내림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자. 증기압 내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 P라고도 계산을 하거든. 증기압 내림은 식용매 증기압이 20도에서 300이죠. 네. 여기 300이라고 줬잖아. 20도에서 물의 증기압은. 예. 그리고 용질의 몰분율은 얼마야? 전체 10분의 용질이 포도당이니까 10분의 1 해가지고 1. 30이거든. 네. 그러면 잘 봐. 이제 용액의 증기압은 자, 용액 증기압은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P 용액이라고도 표현해. P 용액. 용액의 증기압은 자, 300 곱하기 용매 몰분율 10분의 9 하면 270 나오죠. 네. 근데 이거는 300에서 증기압 내림값을 빼도 270이 나오잖아. 똑같이 계산된단 말이야. 네. 이해됐어? 네. 자,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용질이 비휘발성 물에 녹은 다음에 날아가지 않아요. 전해질인 경우. 전해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 불러. 자, 네. 거기에서는 자, 이렇게 돼요. 자, 용질 몰수에 이온 몰수 고배 효과가 나타나요. 이온 몰수 고배 효과. 이게 나타난다. 그러면 즉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예를 들어서 풀어줄 테니까 봐봐. 똑같은 문제를 풀 텐데 물, 자, 얼마냐? 144g에 아니 맞나? 144g에 소금 NaCl이죠. NaCl이라고 할까? NaCl 화학식량은 58.5짜리인데 자, 요거는 뒤쪽에다 붙여. NaCl을 58.5g 녹인 수용액의 네. 자 20도씨에서 자 증기압이 얼마냐? 한
20도씨에서 자, 물의 증기압은 300ml의 HG이고 그 다음에 NaCl은 58.5이다. 자, 이렇게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NaCl을 잘 봐. NaCl을 물에 녹이잖아, 고체를. 네. 그러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 그럼 봐봐, 얘가 하나하나 만드니까 두 개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야. 예. 그러면 1몰을 녹였으면은 얘 1몰하고 얘 1몰, 그래서 몇 몰 효과가 나타나니? 이머리요. 그렇지. 얘는 2몰 효과야. 예. 그러면 이제 봐봐. 자, 물의 몰수는 18분의 144에서 8몰이거든. 네. 근데 NaCl은 1몰에다가 2배를 해서 2몰 효과라 그랬지? 예. 2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는 2몰하고 얘가 8몰이 있는 셈이야. 네. 그러면 자,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자, 봐봐. P 용액은 네. 용매 증기압 300 곱하기 전체 몰수 10분의 자, 이. 용매 몰수 8이야. 그래서 음. 예. 240ml H가 되거든. 예. 근데 자, 델타 P 증기압 내림이죠. 얘는 300에 곱하기 10분의 2가 돼요. 네. 그러면 60ml의 Hg가 되죠. 네. 여기 봐. 이몰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만큼 증기가 덜 생겨서 증기압은 훨씬 더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이게 증기압 내림이야. 그러면 우리 네 가지 중에 하나 배운 거예요. 증기압.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배울 거예요. 자, 이거 다 지워도 되나? 네. 문제 없습니다. 자,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을 보자. 두 번째,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자, 요거 내용이 네.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야. 내용을 배운 다음에. 자, 네.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용액의 끓는 점은 네. 용매 끓는 점보다 맞아요. 높고 높아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용액의 어는 점은 용매의 어는 점보다 낮아진다야. 이것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시윤이가 고체까지 배웠어야 되거든. 근데 학교에서 고체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 예. 학교에서 고쳐왔는데. 그래서 네.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도 네. 자, 이게 온도고 이게 압력일 때 물의 상평형 그림을 그리면은 자, 요게 이렇게 변해요. 이게 물일 때야. 근데 여기에 용액의 경우는 요런 형태로 이게 용액의 경우에 그래프가 돼. 그럴 때 자, 여기가 1기압이라고 하면 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를 TF 용매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TF 용액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TB 용매라고 하고, 여기는 TB 용액이라고 할 때, 자, 이 뜻이 뭐냐면은, TF 용매는 쉽게 물에 어는 점이야. 그 다음에 TF 용액은 용액에 어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용액에 어는 점은 용매에 어는 점보다 낮지, 그래프상으로. 네. 그랬을 때 요거를 어는 점 내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는 점이 내려갔다. 그 다음에 TB 용매는 물에 끓는 점. 그 다음에 TB 용액은 용액에 끓는 점. 음, 그랬을 때 요게 이렇게 높아졌어. 용액에 끓는 점이 용매에 끓는 점보다 높잖아. 그래서 이거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에 끓는 점은 몇 도니? 물에 끓는 건 100도. 100도. 어는 점은 어는 점에 이 정도. 0도지. 근데 네. 소금물에 어는 점은 몇 도일까? 어는 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 낮아. 물에 어는 점보다 낮아. 그리고 네. 소금물에 끓는 점은? 100도 이상. 그래, 100도보다 높아. 네. 봐봐. 용액에 끓는 점은 용매에 끓는 점보다 높아졌고, 용액에 어는 점은 용매에 어는 점보다 낮아졌지? 네. 그걸 설명한 거거든, 이게 지금. 네. 자, 그런데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공식이 하나 나와. 잘 봐. 네. 자, 용액에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자, 무슨 농도에 비례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식을 하나 이제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 델타 TF는 네. KF 곱하기 스몰 m. 자, 그럴 때 델타 TF는 뭐냐면, 자, 어는 점 내림이라고 불러요. 어는 점 내림. KF는 어는 점 내림 상수. 그리고 요게 몰랄 농도예요. 자, 우리 앞에서 몰랄 농도 공식 배웠죠? 네. 몰랄 농도 공식이 뭐였어? 활용도 공식이 전체. 뭐야? 너 지난 시간에 우리 농도 배웠는데, 그거 공식은 무조건 알으라 그랬잖아. 몰랄 농도 공식이 뭐라고요? 어, 용매 질량 분의 용질의 양. 용기는 몰수. 용매 질량 킬로그램 분의 네, 용질의 양. 용질 몰수예요, 몰수. 용질의 네. 양이라고만 하지 말고 몰수. 네. 자, 이게 몰랄 농도였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도 했잖아. 네. 천분의 용액 질량이 만약에 그램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되고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네. 알겠니?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요거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은 또 다음 가치도 표현해 줄 수 있어. KF 곱하기 자 용매 질량 천분의
용매 질량 g으로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분자량을 MW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량을 그냥 W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델타 TB는 KB 곱하기 스몰 m. 자, 이거는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이거는 끓는 점 오름 상수. 그 다음에 역시 몰랄 농도. 자, 요 식에 의해서도 다음 같은 식으로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지. 1000분의 자, 용매 질량 그램. 그 다음에 분자량 MW분의 자, 질량 W.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KB하고 KF는 용매마다의 특징이에요. 고유한 특징이야. 네. 자, 그래서 물의 경우 이거는 상수예요. 물의 경우 KF는 0.5 1.86 KB는 0.52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줄 거야. 이거 그냥 공식만 알려줘서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자, 용질이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경우에는 바로 풀 수 있어요. 바로. 자, 예를 들 거야. 자, 물 10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용액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은 얼마냐? 끓는 점은 몇 도씨인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잔 말이야. 자, 그런데 단 물의 KF는 1.86이고 KB는 0.52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시훈아 알겠냐? 네. 자, 그럼 문제 풀 거야. 잘 봐. 자, 우선 자,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야 돼. 자, 몰랄 농도를 구할 건데 자, 100g이니까 1000분의 100이죠. 네. 1000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분자량이 얘는 180짜리가 18g 들어있지. 네. 포도당의 분자량은 18이에요. 180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1몰랄 농도네. 네. 그러면 잘 봐. 델타 TB에다 집어넣어보자. 0.52 곱하기 스몰 m에서 1은 0.52도씨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용액의 끓는 점은 몇 도란 얘기니?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였지? 100도요. 그래, 100도보다 얼마 올라간다는 거야. 0.52. 그래, 그러면은 끓는 점은 100에다가 0.52 올라갔으니까 100.52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TF는 1.86 곱하기 1은 1.86이잖아. 그러면 용액의 어는 점, 물의 어는 점은 몇 도였죠? 물에 영 물에 넣는 점이요? 물의 어는 점은 0도, 0도잖아. 0도, 0도. 네. 0도보다 몇 도 내려간다는 거야. 1.86도요.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1.86도씨에서 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질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보자. 용질이 두 음. 번째, 아, 쌤, 그리고 질문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왔을 때 KF랑 KB 그거는 다, 주어져야지. 상수로. 예. 또는 KB하고 KF가 안 주어지는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볼까? 하나? 네. 안 주어지는 문제를 선생님이랑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네. 그래. 안 주어지는 문제는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자, 잘 봐. 자, 물 200g에 포도당 36g을 36이라고 하지 말고 18g을 녹인 용액에 끓는 점이 100.26도씨이고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일 때, 자, 물에 KB와 KF 값은 이거 구할 수 있어야지. 자, 우선 몰랄 농도를 먼저 구하자. 몰랄 농도. 네. 자, 몰랄 농도는 바로 구해볼까요? 자, 1000분의 200g이죠? 네. 분자량이 180짜리가 18g 있어.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니? 0.5 몰농도죠? 네. 자, 그러면 0.5 몰농도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해봐. 델타 TB는 KB 곱하기 스몰 m인데 델타 TB가 여기 봐. 100.26이지? 끓는 점이. 네. 그러면 얼마 올라갔어? 끓는 점이. 0.26. 그렇지. 이게 0.26으로 곱하는 거지. 그래서 KB 곱하기 M은 자, M이 얼마야? 네. 0.5잖아. 네. 그러면 KB는 어, 0.5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이렇게 KB하고 KF를 구할 수도 있어. 이런 형태로 주면. 예. 근데 용액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KB나 KF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상수값을 줘야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용질이 비휘발성 전해질인 경우는 자,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용질의 몰랄 농도에 이온 몰수 고배 효과가 발생한다. 고배 효과 발생.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똑같이. 자, 물 100g에 자, NaCl 0.1몰을 녹인 소금물이죠. 수용액에 네. 자,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은 얼마냐? 자, 이렇게 줬어. 단. 여기서 또 단. 자, 여기서 물의 KB는 0.52, KF는 1.86. 이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NaCl 봐봐. NaCl. 역시 얘네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지. 1몰이 얘 네. 1몰과 얘 2몰. 1몰. 그러면은 1몰은 얘 2몰을 만드니까 네. 2몰 효과라는 얘기죠. 네. 2몰 효과야. 그러면 몰랄 농도 먼저 구하자. 자, 몰랄 농도 스몰 M은 자, 1000분의 100분의 0.1몰이죠. 네. 그러면 얘는 1몰 농도네. 자, 근데 1몰 농도의 2몰 효과 2배.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 2배 이 몰롱도 효과죠. 네, 몰롱도 효과.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되지. 자 델타 TB는 KB가 0.52 곱하기 2로 하면 1.04 맞니? 네, 그래서 끓는 점은 용액의 끓는 점 몇 도야? 101.4. 이 101.04. 그래 101.04도씨가 끓는 점이 되는 거고 그 네, 다음에 델타 TF는 1.86 곱하기 2배 효과니까 3.72 이렇게 7이. 나오죠. 네, 그러므로 용액의 어느 점은 몇 도야? 마이너스 3.72도요. 그렇지. 마이너스 3.72. 잘 이해하는데 지금 시훈이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를 앞에서부터 농도 배운 거 외우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해주면 되거든. 이게 다 계산하는 문제잖아. 네, 근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음,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요거 가지고 이제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또 알아야 돼. 잘 봐야 네, 돼. 이게 분자량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용액의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한 분자량 측정이야. 분자량 구하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예. 자, 잘 봐. 용매 라지 W 그램에 네, 분자량 MW인 용질 W g을 녹인 용액에 네, 자, 어는 점 오름과 어는 점 오름이래. 어는 점 내림과 네,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한 분자량 측정. 자, 요거를 측정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 공식 그대로 써줄 테니까 잘 봐. 잘 봐. 델타 TB는 KB 곱하기 스몰 m이었지. 네, 근데 스몰 m, 자, 스몰 m은 이걸 풀어낼 거예요. 이것만 풀어내면 되잖아. 자, 용매가 라지 W g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이걸 1000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지. 네, 라지 W. 그리고 몰수는 뭐야? 분자량 MW분의 용질의 질량 스몰 질량. W죠? 네, 자, 여기서 MW를 구하라는 뜻이야. 여기서 MW는 어떻게 구해지니? 어, 음? 자, 알파벳. 이거 구하자. 여기 봐. 델타 TB는 KB 곱하기 자, 1000분의 라지 W분의 MW분의 스몰 W는 이거 곱하면은 어떻게 돼? KB에 자, MW 곱하기 라지 W분의 1000 스몰 W죠.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왼쪽으로 넘기고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MW는 델타 TB 곱하기 라지 W분의 KB 곱하기 1000 스몰 W 이렇게 되지 않아? 쌤, 지금 적고 계신 거 안 보이거든요. 좀 렉걸려서. 지금 아직 안 떴구나. 네, 조금 기다려봐. 거기 딜레이 되나 보다 지금. 네. 어때? 지금도 안 떠? 조금씩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서 MW 구하는 거야, 요 식에. 네, 자, 요 식 풀어낼 수 있잖아. 네,
그래. 그래서 이 MW는 다음과 같이 되죠. 자, 델타 TB 곱하기 라지 W 분의 자, KB 곱하기 1000 스몰 W. 이게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걸 델타 TF로 구해도 되니? KF 곱하기 스몰 M은 KF 곱하기 똑같아요. 1000분의 라지 W MW분의 스몰 W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MW는 어떻게 돼? 요것만 바꾸면 돼. 델타 TF 곱하기 라지 W분의 KF 곱하기 1000 스몰 W.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해돼? 네. 요게 분자량 구하기예요. 자, 그러면 용액의 총괄성 시우나 세 가지 끝난 거야. 우리 네 가지 중에.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배우면은 용액의 성질 모두 끝나. 아, 네. 그러면 단원 요번 하나가 크게. 학기가 근데 솔직히 이거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가 왜냐면 지금 어, 중간고사가 제가 원래 용해까지 나가는 줄 알았는데 용해까지도 안 나가고 그냥 액체까지만 나가준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멘붕 와가지고 지금 네. 중간고사가 범위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아 그때이 아니라 나왔어요. 액체까지래요. 액체까지 고치 안 나가고 액체까지만이고 비, 중간고사 때 액체까지만 들어간대? 네 그렇게 나왔어요. 요번 달 말에 봐요. 아니 요번 4월 달 달 말 말에 4월 용액 안 달에. 들어가지. 네. 아이, 진작 얘기해야지, 이거. 그러면 중간고사는 거기까지만 보고 또 기말고사는 언제 봐? 기말고사는 그 다음 달 말에 봐요. 5월 달 말, 그러면 6월 우리, 초 야, 그때쯤. 네. 그러면 시훈아, 이러면 되겠다. 우선 네. 오늘 여기 용해까지 끝내줄 테니까 어차피 한 거니까 네. 요거까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네. 문제풀이를 하자. 네. 그게 낫겠지? 네. 지금 시훈이가 가지고 있는 책이 혹시 뭐 어떤 책 가지고 있냐? 비상해요. 비상해. 비상해 이거 그 그냥 완자 그냥 있지, 화학 완자. 비상해, 완자. 네 그거 사왔어요. 그래. 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문제를 우선 거기 있는 문제를 풀자. 네.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주면 되잖아. 네. 그리고 그거 진작 얘기하지.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니네. 아, 저번 저도 어제 알아가지고. 그랬구나. 자, 네. 어차피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이제 삼투압까지는 배워보자. 자, 네 번째가 삼투압이에요. 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차에 의해 네.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불러. 자, 농도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자, 우리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U자관에, 네. 자, 여기 가운데 반투과성 막을 하나 해놓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요게 물, 이게 설탕물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네. 넣어놨거든? 네. 근데 요게 어떻게 변하냐면, 한참 후에는, 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요게 이런 형태로 변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만큼 낮아지고 여기는 이만큼 올라가요. 자, 그럼 봐봐. 이만큼 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지? 네. 요만큼 높이 차이가 생겨. 그래, 요게 한참 흐른 다음에야. 그러면 요 끝에가 열려있지, 여기. 네. 자, 요게 대기압이 작용한단 말이지. 그랬을 네. 때 여기에다 대기압보다도 P라고 하는 압력을 줬더니 자, P라고 하는 압력을 주면 요게 이런 형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네.
자, 요거 P라고 하는 압력을 줬더니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갔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대기압이 작용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 P라고 하는 압력을 더해줬더니 그러면 대기압에 압력 P가 더해진 거지. 네. 그랬더니 원래대로 돌아갔지. 네. 이 P를 우리가 여기서 P를 삼투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거를 더 압력을 강하게 주잖아. 그러면 어떤 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다 P-라고 하는 압력을 줬더니 이쪽이 낮아지고 이쪽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 그때 이 P-는 역삼투압이라고 불러요. 삼투압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이 돼. 그래서 여기서 P-는 P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삼투 현상이 우리 네. 생활에서 삼투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자, 김장할 때 배추를 어디다 절이죠? 자, 배추 김장하는 거 혹시 봤어? 저는 배추를 김장한다는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 네. 중국에 김장한다는 있다 말은 보니까. 뭐냐면 우리 겨울에 그 네. 배추를 사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네. 김치를 만드는 걸 김장한다 그래. 아, 네. 그래, 그거를 김장할 때 배추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소금물에 절여요. 자, 그러면 배추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배추 이파리들이 꺾으면 툭툭 부러지거든? 네. 근데 소금물에 넣어놓으면은 자, 바깥의 농도가 크니까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쭈글쭈글해져. 그 다음에 우리 링거액이 있죠, 링거액. 자, 병원에서 주사액 맞는 거 있잖아. 아, 네. 체액의 농도하고 같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삼투압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생활에서야. 자, 그러면 이 삼투압을 이용하면은 네. 삼투압을 이용하여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데 이용을 할 수 있어. 자, 왜 그런지 보자. 이상기체 생태방정식은 PV는 NRT였니? 그치? 네. PV는 NRT였는데, 자, 이거를 파이 V는 자, NRT로 고쳐보자. 자, 여기 파이가 바로 뭐냐면 삼투압이에요. 네. 자, 그러면 파이를 남겨놓고 V분의 NRT로 고쳐볼까요? 네. V분의 N이 뭐지? 일본의 부피분의 몰수 이게 뭘까? 부피, 앞에 농도에서 배웠잖아. 잠시만요. 어, 몰농도. 부피, 어, 어, 용액 1리터 중에 용질의 몰수 몰농도잖아. 이거를 CRT라고 이렇게 고쳐보자. 그러면 삼투압은 네. 첫 네. 번째 몰농도에 비례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절대온도에 비례해요. 자, 그리고 파이 V는 MW분의 WRT로 고쳐서 여기에서 분자량, 고분자의 분자량 MW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죠. 파이 V분의 WRT. 자, 분자량 구하는 공식이야.